그럼 비트코인 매도는 어떻게 할 거냐? 한 2025년 초부터 매도를 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 이내에는 최소한 0.5BTC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억 이상은 좀 가주지 않을까. 코인에서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못 먹은 거는 부동산에서 장기적으로 먹자. 이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또 매수 전략만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알려주는 영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코인은 좀 뒤늦게 2020년쯤에 입문했지만 제가 2005년부터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SMIC라고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주식 동아리였거든요. 여긴 주식을 하는데요. 주식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요즘에 최근 한 4년 정도 코인 공부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주식은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주식으로 억 단위의 큰 돈 번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배울 데도 없고 주변에 아마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좀 배웠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터득하기는 주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돈 번 사람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귀인들을 우연히 좀 많이 만났어요. 2021년도에 돈 번 사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탈출도 잘 했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주변에 부동산을 돈 번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많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구나. 그리고 코인으로 돈 벌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투자 공부를 해온 역사인데 되게 오래 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투자 공부를 한 거거든요. 제 나이에 이렇게 많이 투자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야매이고 그냥 초보자의 입장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일반인의 투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수분들은 굳이 제 영상 보지도 않겠지만 그분들하고 우리의 투자는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바쁘잖아요. 이 차트 5분봉, 15분봉, 30분봉 이런 거 계속 볼 수 있을 시간이 있으세요? 육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우리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렇게 시간을 솔직히 많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특화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전략은 이미 다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마세요. 트레이딩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는 것도 조금만 사고 조금만 산다는 뜻은 횟수를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3-4번씩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전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더 쉽겠네. 회전율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인데 회전을 하루에도 300만 원어치 거래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땐 매수만 하고 매도할 땐 매도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 분들은 약간 좀 강박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점을 잡으려고 해요. 타점이라고 하거든요.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 이런 걸 타점이라고 하는데 좋은 타점에 들어가서 최고의 타점에 나오려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욕심이에요. 이거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이 다음에 올랐잖아요. 그쵸? 이 다음에 떨어질지 오를지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맞출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다.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고 떨어지고에 나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운 좋게 여기서 딱 잡았다. 그럼 좋긴 하겠지만 그게 좀 힘들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했으면 분할해서 삽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는 그냥 대체로 전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전고점이 넘겼으면 요때부터는 분할 매도하면 되죠. 일부 분할 매도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레이딩을 앞으로도 많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는 지금이 2024년인가요? 24년 한 4월에서 넉넉 잡아서 한 10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생 코인들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뭐 2017년에도 그랬고요. 2021년에도 그랬고 올해부터 막 신생 코인이 막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힘이 센 녀석, 걔네들을 매수를 할 거예요. 아주 조금만 살 겁니다. 근데 소액으로 살 거예요. 소액으로 사서 이렇게 부러졌을 때 요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살 거예요. 네, 저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잘 모르겠을 때에는 조금만 샀다가 얘 힘이 되게 좋구나 하면 아쉬워하지 않고, 근데 나는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싸지면 더 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치면 분할 매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매도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내가 2개를 모았다. 만약입니다. 1개를 모았으면 0.5개를 팔면 되고요. 2개를 모았으면 반을 팔면 된다고 생각해요. 1개는 매도하고 1개는 좀 장기 보유하는 거죠. 네, 저는 20년을 가져갈 생각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전략을 또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1개를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이거를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2021년에 큰 장이 2번 있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은 제쳐두고 2번 이게 11월인데 제 생각에 내년 11월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좀 당겨진 느낌이에요. 한 5, 6개월 정도 당겨진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삭제해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좀 참고해서 좀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2025년 초부터 매도를 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됐는데 만약에 뭐 한 10만 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한 최소한 전고점 2배, 뭐 한 14만 불 정도 됐을 때 요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팔 거다. 1개는 장기 보유하고 1개를 판다는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때부터 0.01개가 아니라 0.001개씩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씩. 초반에는 0.001개씩 아주 조금씩 팔 거예요. 아주 요쯤 되겠죠. 아주 조금씩 팔다가 훅 올라가면은 0.002개씩 뭐 조금 더 팔다가 나중에는 뭐 요쯤 되면은 또 한 달 지나면 0.003개씩 뭐 이런 식으로 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느 타이밍이 되면 다 파는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 내년 6월 이내에는 최소한 0.5BTC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다 팔 수도 있죠. 너무 많이 올랐어. 예를 들어 한 6월쯤 됐는데 벌써 3억이야. 그러면 저는 그냥 1개를 다 파는 쪽으로 갈 거예요. 물론 이게 4억, 5억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우리가 꼭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쯤만 돼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아니 1개만 팔아도 3억인데 3억이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수익은 부동산에서 거두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올 겁니다. 제가 코인하고 부동산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 안 하고 코인 공부만 하잖아요. 코인에서 어떻게든 꼭지까지 먹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코인에서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못 먹은 거는 부동산에서 장기적으로 먹자. 이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있는 그냥 사업이 확실한 곳들 사면 그게 손해나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손해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면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공부해서 비트코인도 사는 사람인데 공부해서 부동산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부동산 사는 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공부했다면 부동산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했으면 코인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거 충분히 자료도 너무너무 많고 우량 자산이니까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은 이건 그냥 다 스캠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트레이딩으로 먹고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존재지 무슨 알트코인에 좀 투자? 뭐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더리움은 좋지 않냐? 뭐 좋죠. 뭐 이더리움 뭐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좋은 거 뭐 저도 알겠어요. 또 이더리움으로 10배 수익 안 날 것 같거든요.
네, 내년에 10배 수익 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고 이더리움 이상의 대안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20년 가져갈 자산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솔라나는 어떠냐? 솔직히 이더보다 더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얘는 할아버지, 얘는 뭐 아저씨, 뭐 그 정도로 애기 코인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뭐 먹을 만큼 먹은 애들이거든요. 얘네는 솔라나가 또 저는 올해 한 번도 안 뻗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안 샀겠지만, 근데 솔라나가 올해 또 한 번 서버가 뻗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벌긴 벌겠죠.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뭐 대충 보니까 지금 한 112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원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배 올라서 솔라나 한 개에 150만원 갈까? 저는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투자할 마음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알트 투자할 건데, 애기 알트. 애기 알트에 투자할 거니까 더 쓰레기겠죠. 얘네도 좋게 보고 있지 않은데, 올해 막 태어난 애기 알트는 진짜 더 쓰레기겠죠. 더 스캠이겠죠. 하지만 갈 때는 얘네들이 훨씬 더 잘 가거든요. 우린 여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만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아마도 다 정리할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못 먹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에 담아두고 그냥 두고두고 천천히 벌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안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또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장에서는 가상자산세가 폐지될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유예라도 한 2년 유예만 해줘도 진짜 완전 땡큐거든요. 그러면 24년, 25년 이 수익 거둔 거에 세금이 없으니까 내가 번 10억이 예를 들어 10억을 벌었다고 치면 내가 번 10억이 진짜 10억인 거예요. 그건 너무 강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로 벌었는데 뭐 두 번째 주택이라고 칠게요. 부동산 투자로 번 10억은 한 40%, 45% 내고서 한 60%만 낼 거거든요. 근데 코인으로 번 수익은 다 낼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뭐 나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긴 할 텐데 제 생각에 이거는 매우 강력한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거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코인 관련 세금은 유예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지갑 이야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냥 사고 거기 그냥 두냐, 뭐 그냥 저는 지금 업비트에 아니면 뭐 다른 거래소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개인 지갑 옮기는 거 알려달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 지갑을 안 쓰고 있는데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암호 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데, 대안으로는 나중에 우리나라도 ETF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안전성 면에서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ETF는 증권사에서 대부분 관리를 해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은 다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출시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락 거 아이비트 이렇게 검색해갖고 티커로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매수가 안 돼. 거래가 안 돼갖고 이거 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했는데 법적으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요게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블랙락은 외국 기업이니까 나중에 뭐 삼성증권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면 그런 거 매수해도 괜찮죠. ETF 나오면.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래 증권사에서 관리해주면 그나마 더 안전하니까 요런 데에서 나중에 허가 나면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물 ETF 이제 승인이 나면 이제 법인 계좌 만들어서 법인 계좌로도 좀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법인에 돈이 좀 있는데 그거를 뭐 개인 걸로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매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비트코인을 좀 사주고 싶은데 돈이 많아요. 제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돈이 많더라고요. 뭐 둘째도 보니까 100만 원 되더라고. 뭐 돈을 엄청 잘 모으더라고. 애들이 돈 안 쓰고. 애들도 비트코인 100만 원을 지금 사면 나중에 얼마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신 사주고 싶은데 현재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면 애들도 가능하거든요. 법인으로 매수하는 거, 애들로 매수하는 거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매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매수는 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도가 진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여기쯤 오면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금액까지 간다면 요쯤 되면은 이제 한 1억 8천 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온다면 이게 팔기가 진짜 되게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일단 저는 이 금액 이상이 오면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이후로는 반감기 이후죠. 반감기 이후로는 매수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샀다 팔았다는 뭐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괜히 많이 올라서 판 다음에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은 못 사가지고 개수만 더 줄어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 시행착오 겪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는 내년에 적당한 시점부터 요 금액이 넘어가면 분할 매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억 이상은 좀 가주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는데 2억에서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수익은 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맥시멈으로 한 5억까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러기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장이 이제까지는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여기만 해도 한 78% 이렇게 막 떨어지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많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때 한 50% 수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3억까지 갔다고 치면은 한 1억 5천까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격이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한 7,200만원 되나요? 이 가격이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영영 올 수 없는 가격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매도도 0.001개씩 이만큼씩 살 때는 지금 0.01개씩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는 점증법이죠. 일종의 0.001개씩 매도를 하다가 일정한 시점에 더 가격이 오르면 0.002개씩 매도를 하다가 더 많이 오르면 뭐 0.003개씩 매도를 하고 나중에는 뭐 0.01개씩 매도를 하고 끝까지 오른 것 같다 하면은 뭐 0.1개도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나중에 너무 많이 오르면 속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수익만을 볼 순 없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요 정도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알트를 신생 알트를 내가 뭐 한 요때 이후로 반감기 이후에 신생 알트를 사갖고 뭐 한 100만원치 샀다고 칠게요. 이게 만약에 1000만원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뭐 슬금슬금 분할 매도를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 다시 잘 갈 녀석을 또 뭐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거기에다가 또 갈아타기를 하면 되죠. 알트 투자할 때 이렇게 눌림목이 오잖아요. 내가 투자했던 알트가 뭐 A라는 알트가 있고 B라는 알트가 있다고 칠게요. 나는 B를 샀는데 B는 2배 올랐어. 근데 A는 3배 올랐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이거를 다 팔고 얘로 다 갈아탑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눌림목이 될 때, 요럴 때, 요런 자리들마다 알트를 분할로 매수해서 모아나가면 모아야 돼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일단 사면 수익 실현할 때까지 팔지 마세요. 모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알트는 진짜 맥스로 종류 제일 많이 해도 한 3개까지. 3개를 어떻게 고르냐? 고르고 또 고르고 검증해야죠. 이걸 안 하면 쓸데없는 것까지 10개를 다 사거든요. 그러면 아무 돈이 안 돼요. 큰 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는데 10개에 투자하면 10만원씩 10개 하잖아요. 3개에 투자하면 진짜 좋게 보는 거 50만원, 뭐 적당히 좋게 보는 거 뭐 한 25만원, 2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매수 전략, 뭐 매도 전략, 뭐 진짜 저 다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계획도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들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매수할 때는 반드시 상승장에서만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턱턱 사지 말고 눌림목에서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드에 반만 사야 됩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큰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못 지킬 것 같으면
포스트잇 있잖아요. 저도 써놓을게요. 네,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다 써가지고 모니터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화장실에다 붙여놓든 맨날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매수할 때 좀 신중하게 하는 거죠. 비트코인 매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아주 조금씩 0.001개씩 분할을 아주 많이 해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팔지 말고 반만 파세요. 반은 좀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매도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이게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또 1000만 원을 다 투자하면 안 돼요. 네, 이건 몰빵 투자잖아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됐으면 뭐 갈라서 한 200은 재투자하시고 800만 원은 저축해 두세요. 네, 요건 나중에 부동산 투자할 때 보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코인하고 부동산은 네,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이해 가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